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수술과 비수술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척추 질환은 척추의 신경 압박이나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허리나 다리에 통증과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목에도 등에도 다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수술을 피하려고 비수술 치료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수술 치료가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수적인지, 비수술만 고집할 때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척추 질환 치료에서 양심적 치료를 덜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양심적 치료는 뭐냐? 특정 치료 방법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만이 옳다고 믿고 비수술 치료를 하는 의사, 또는 비수술 치료만 하는 의사, 또는 비수술 치료만을 권장하는 의사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양심적 치료라는 것은요, 환자의 증상, 질환의 심각성,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얕은 물에 빠진 사람을 당신 무조건 내가 구해야 돼, 당신 거기 큰일 나 라고 하는 거는 비양심적인 것이고, 깊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뭐 괜찮으니까 느긋하게 헤엄치다가 물 좀 먹어도 안전하니까 천천히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척추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를 가려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고르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즉, 비수술 치료가 최선인 경우도 있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다를 수 있는 치료법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비수술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또는 무조건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견 없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비수술 치료만 너무 고집하고 비수술 하면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많은 환자가 비수술 치료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고 장애가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수술 치료는 척추 질환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서 마비가 오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수술만 계속 고집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그리고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이 심해진 경우라면 비수술 치료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죠. 매우 제한적이란 말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술 치료를 빠르게 고려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환자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다니시는 할머니들, 정말 쩔뚝쩔뚝거리고 다니면서 거의 못 걷는 할머니들 보시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술을 하다가 할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의사가 신경을 확 다치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수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수술을 안 받고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다리가 마비가 와서 그렇게 못 걷는 걸까요? 후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술의 위험성은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그 1%를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수술도 1%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수술적 치료를 끝까지 하면
심각한 상태라는 전제하에 끝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 장애가 옵니다. 뭐 심각하다가 우연히 심각하지 않아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구해줄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빨리 이 로프를 잡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가 보니까 그냥 우연히 잘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우연히 한번 잘 나오나 봅시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죠. 정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려고 해도 먼저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상태가 경미하면 끝까지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태에 무관하게 무조건 비수술 치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정말 나쁜 주장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척추 질환이 비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신경이 눌려서 이 신경이 거의 못 쓰게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나타난다면 빨리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하죠. 허리 디스크 수술 늦게 해가지고 발목이 마비가 돼서 이 발목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걸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냥. 척추협착증은 더 심각합니다. 척추협착증은요, 신경이 이렇게 옆에 하나가 눌린 게 아니라 이 큰 신경이 통째로 눌린 게 척추협착증입니다. 이 척추협착증은 정말 심각하게 되면요, 이 하반신 이하로 다 마비가 와요. 소대변 장애가 다 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60대 초반 분인데 척추협착증이 있는데 이거 못 고친다고 그냥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뭐 다른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척추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다른 특별한 병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고 충분히 수술로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안 하고 집에서 한 5년째 기어 다니시는 분을 제가 직접 목격한 분만 해도 한 서너 분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수술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척추가 다 무너지지 않았으면요. 그런데 왜 위험한 비수술 치료를 해가지고 장애를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빠르게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 입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방치하고 비수술 치료를 강요하면요, 환자는 잘 모르니까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장애가 오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척추 수술하다가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몇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인데 끝까지 비수술 치료를 하면요, 거의 다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장애가 이미 오려고 한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면요, 수술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부분 장애가 옵니다. 소대변이 좀 시원찮다든지 아니면 다리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통증이 계속 남는다든지 그런 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수술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막연한 생각과 과학적 생각을 꼭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헤엄치는 거,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배 타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배 타는 거, 뗏목 타고 가는 거, 아니면 떨어져 죽을 확률이 있지만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것이
차 타고 배 타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안전합니다. 확률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술이 위험하다? 막연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통계로 보셔야죠.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장애가 오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심각한 환자 기준,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구하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너무 높죠. 그러나 구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구한다면, 물어보지 않고 구한다면 살 확률이 거의 100%죠. 수술이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수술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윤택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죠. 네 번째, 치료 방법을 정할 때는 환자와 의사의 충분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척추질환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경미하면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만 해도 충분하고, 경미한데 물리치료하고 약 먹었는데 안 나요. 그럼 물리치료하고 약 먹는 걸 좀 더 하면 되죠. 며칠 할 거 그냥 몇 주 해도 됩니다. 상태 파악이 중요하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치료 방법을 정할 때 환자와 의사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협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법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생활 습관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죠. 의사가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때 비수술 치료를 만약에 고집을 한다면 당신의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심한데 비수술 치료를 고집했을 때 소대변 장애나 영구마비가 올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겠냐? 근데 나는 끝까지 고집하고 싶다. 당신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양심적이죠. 그런데 그냥 척추 수술이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있지 않은데 척추 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자꾸 겁을 주면서 비수술로 끝까지 하라고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만약에 본인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본인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분에게, 그런 의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환자의 상태가 깊은 물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얕은 물에 빠진 건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이면 그냥 협착증은 수술하지 마. 그리고 디스크면 디스크는 수술하지 마.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깊은 물에 빠진지 아닌지, 그러니까 심각한 디스크인지 심각한 협착증인지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고, 이 이치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당연한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이게 헷갈리는지, 환자들이 왜 헷갈리는지, 심지어 의사들도 왜 헷갈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환자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요, 물어보면 됩니다. 비수술이 낫다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저 심각하다는데 비수술로 하면 안전한가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할 때 장애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치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한 정보 물어보면 됩니다. 선생님, 저 협착증이 심하다는데 저 이대로 놔뒀을 때 마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 저 디스크가 심해서 발목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발목이 잘 안 올라가는데 저 이대로 계속 마비가 진행이 돼서 영구마비가 올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영구마비가 올 확률이 없나요? 저 안심하고 비수술 치료 계속해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봐서 의사가 대답 못한다? 그럼 의사가 잘 모르는구나. 혹은 의사가 자신이 없구나. 이거 아시면 되죠.
근데 의사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건데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양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의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본인이 아는 한도상, 아는 한도에서 그렇게 자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때는 얘기하거나 엉거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의사가 특정 치료법만 주장한다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의사가 특정 치료법만 주장한다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비수술 치료만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내시경 수술만을 권유하는 경우, 심해도 내시경 수술, 안 심해도 내시경 수술, 수술이 필요 없는데도 내시경 수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비수술,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비수술, 수술이 정말 시급히 필요한 사람에게도 비수술,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장애가 올 만한 사람한테도 비수술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권리이고, 의사는 그렇게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척추 질환에는요, 각각의 상태와 증상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죠. 자, 보세요. 간단하게 또 설명드립니다. 얕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지 않아도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말로만 해도 됩니다. 아, 거기 넘어졌는데 일어나세요. 아, 안 깊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일어나세요. 아, 물 좀 드셨어요? 아,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자, 팔로 짚으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말로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중에 심한 척추 질환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환자를 설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이미 선입견이 잔뜩 와서 도저히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꼭 그 사람이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듣기라도 해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본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죠. 본인의 상태가 심각한데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선입견 때문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진료실에서 한순간에 그 선입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환자가 위험하더라도요. 저는 정보 전달에만 진료실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이 깨우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스크 치료 어떤 게 좋다고요, 여러분? 수술? 비수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경미하면 비수술, 심각하면 수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얕은 물에 빠지면 놔둬도 되고, 깊은 물에 빠지면 목숨 걸고 빨리 구해야죠. 환자들도 의사들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 원칙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갖고 계시면 누군가 거짓으로 말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최적 치료법은 수술도 아니고 비수술도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입니다. 그것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것이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이것이 갈리는 거지, 무조건 수술이 옳다 비수술이 옳다라고 싸우는 것은, 환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얕은 물에 빠졌는지 깊은 물에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빨리 빠져 죽기 전에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절대 빠져 죽을 일이 없으니까 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비수술만 고집하면 정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고 수술이 필수적인데 지체하지 않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특정 치료법만 주장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경계하시고 특정 치료법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물어보세요. 제 상태가 어떤데요? 제 상태는 수술 받지 않아도 안전한가요? 이걸 꼭 물어보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본인 상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의사와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그런 쓸데없는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척추질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털보 의사였습니다.